네, 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강의입니다. 표본조사, 표본 추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배운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소개만 드릴 겁니다. 사실 이 표본 추출 방법은 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여기는 정말 간략하게 소개만 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여기 모집단이 있잖아요. 근데 모집단에 예를 들어 뭐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뭐 60대 이상 이렇게 있어요. 60대 이상.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표본을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뽑는 게 좋을까요? 그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뽑히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뭐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지지도를 한다 하면은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뽑히게 해서 이거를 표본 이렇게 뽑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막 어떻게 조사하다 보면 특히나 저거 뭐냐 그 국정조사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어른들은 그래도 좀 이제 전화가 오면은 답변을 해주고 하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답변을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0대의 그런 여론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20대 몇 명이 자기 의견을 보여주면 그 의견을 이제 더 다 과대해서 대표하면 안 되니까 뭐 보정하는 방법을 쓰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표본 추출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보안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표본 추출과 여기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모든 샘플이 뽑힐 확률이 같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만약에 모집단 안에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뭐 한 명 뽑는다면 다 10분의 1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 저희 학교 우리 반이 30명인데 30명 중에 뭐 우리 반의 학업성 지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 한 명을 뽑을 때 그거를 랜덤하게 뽑으면 그게 확률 표본 추출이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 반 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반 1등을 내보낸다. 이러면은 이건 비확률 표본 추출인 겁니다. 네. 뭐 조금 약간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순 무작위 그러니까 확률 표본 추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네 가지만 지금 일단 소개를 했는데요.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집단에 저희가 여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전부 10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1000명 모두가 뽑힐 확률이 1000분의 1로 동일한 상황에서 뽑는 거예요, 샘플을. 그런 걸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층별 추출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1000명을 모두 동일한 확률로 예를 들어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어, 물론 식대도 10명 아니 그러니까 100명이 이 전체 모집단의 인구 비율을 그 포함하는 그 비율대로 뽑힐 확률이 높고 그렇게 뽑히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쩌다 보니까 뭐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 뭐 주로 집에 있는 비율이 높아서 집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표본을 추출한다 했을 때 그런 30대 여성이 우연히 많이 뽑힐 확률이 높아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는 우리가 인구 비율이 예를 들어 전체 100% 중에 10대가 뭐 10%다, 20대는 20%다, 30대는 30%, 40대도 30%, 60, 80.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좀만 바꿀게요. 20대가 15%, 10대, 20대, 30대도 15%라고 할게요. 40대도 15%,
30, 45, 55, 네, 60대도 15%, 그다음 그 이상, 음, 확률, 제가 죄송합니다. 확률이 아니라 이게 좀 100%가 돼야 되는데 생각 없이 적다 보니까 10대도 15%로 할게요. 45, 그럼 75%죠? 네, 여기 25%, 여기 25%, 여기 20%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구 비율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표본을 뽑을 때도 이 비율대로 뽑아주면 좋겠죠. 그러면 의사를 좀 더 신뢰성 있게 보여줘 준 거잖아요. 저희가 100명을 뽑았는데 60대에서 막 50명을 뽑고 30대에서 뭐 20명 뽑고 막 이렇게 하면 저희 인구 비율대로 의견을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을 때 그렇게 뽑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100명을 여기서 15명 뽑을 거고 20대에서 20명 뽑고 25명 뽑고 25명 뽑고 15명 뽑을 거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층별 추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성격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층으로 일단 분류하고 그 층에서 몇 명씩 뽑을 건지 설계를 한 다음에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인구 비율대로 딱 뽑아낼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층별 추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군집 추출은 어떤 거냐면 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싶다 하면은 6학년 모두 다 모수들 6학년 모두를 다 시험을 쳐서 평가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모수를 다 그러니까 모집단을 표본으로 모집단 전부를 뽑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비용과 그런 문제로 뭐 예를 들어 뭐 경상북도에 뭐 어떤 학교를 딱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몇 명을 뽑아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6학년에 뭐 전부를 뽑는 게 아니라 뭐 서울 지역 뭐 성북구의 어떤 학교 뭐 종암초등학교의 6학년 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군집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큰 단위, 그러니까 뭐 서울이라는 단위, 그 다음에 서울 중에도 여러 구가 있지만 성북구라는 단위, 성북구 안에도 여러 학교가 있지만 뭐 종암초등학교라는 단위를 뽑아서 네, 그 안에서 표본을 이제 다시 샘플을 뽑아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군집이라는 게 뭐 이런 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럼 덩어리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샘플을 뽑는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 체계적 추출은 어떤 거냐면 제일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저희 출구조사 할 때 계속 그걸 이제 출구조사 아르바이트를 보통 하면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통계학과라서 많이 거기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면은 이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출구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출구에 나와서 뭐 남자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출구에 지금 남자 한 명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번 다섯 명의 남자는 조사를 안 하고 여섯 번째 저 남자는 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를 다시 조사했으면 다음 다섯 번째를 또 안 하고 11번째 남자를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다섯 개씩 뛰면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하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랜덤하게 뽑는 거긴 한데 랜덤하게 뽑는 방법에 어떤 체계적인 규칙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이제 체계적 추출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인 저희가 아까는 뭐 랜덤으로 뽑고 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뭐 대학교 학생들의 뭐 정치적인 성향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다 샘플을 설계해서 뽑기가 힘드니까 제 주변만 딱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편하겠죠. 굉장히 편한데 신뢰는 좀 하기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편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판단 추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편의 추출과 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제가 샘플을 뽑는 거는 저는 뭐 전문성이 없어서 어떤 내가 이렇게 뽑았다라고 하면 신뢰가 없잖아요. 하지만 교수님들이 뭐 예를 들어 어,
어떻게 표본을 뽑는 게 좋겠다 해서 랜덤하게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어, 무슨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샘플로 뽑는다던가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판단 수치라고 합니다. 판단 수치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저희 소비자 물가 지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엄청 많잖아요. 재화가 그 모든 재화에 대해서 가격을 계속 추적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대표적인 소비자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물가를 그러니까 대표를 하는 몇 가지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그 물건을 고른 다음에 그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물가를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고를 때는 전문가들이 지식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경우를 이제 판단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 문제